청주 서원구 이광입니다. 김용빈 사무총장님 네. 여쭙겠는데요. 지금 사무총장님은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대 동기이시죠? 네, 맞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많은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민주당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힘은 무죄고 민주는 유죄라는 편파적으로 지금 뭔가를 결정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들도 많습니다. 하나씩 좀 볼까요? 제가 지난번에 업무 기관 보고 때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 토론회가 선거법에 문제가 있다고 했더니 위원장님은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지금도 그러십니까? 네, 지금도 그렇고 저 서면 질의에도 그렇게 밝혔습니다. 지금 1월 4일부터 3월 24일까지 총 24회 총선은 4월 10일이었는데요. 전국을 돌면서 지역구 여당 후보 공약을 추진 약속을 했고 이것은 대통령의 선거 개입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앞으로 민주당 충북도지사가 충주, 제천, 영동, 음성 등을 돌면서 민생 토론회라는 이런 걸 지방선거를 총선을 앞두고 열고 따뜻한 돌봄과 교육이 있는 늘봄학교를 음성에서 얘기하고 첨단 바이오 중심의 서다를 충주에서 얘기하고 활력 있는 민생 경제를 하겠다고 옥천에서 하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되는 거죠? 바람직한 거냐 아니면 위법이냐? 아니 이거는 확실하게 선거법에 위반이 된다고 판단을 할 수 있는 문제예요. 이거는 정치인의 이렇게 단체장의 중립 의무를 위반한 거예요. 공직자는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어떤 공직자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선관위에서 그렇게 선관위원장께서 판단하고 저에게 주신 자료에 의하면 문제가 없다는 건데 그럼 다음 총선 때부터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걸 의미한다는 거죠. 지금 다음 거 좀 넘겨주세요. 한때 이런 게 있었습니다. 2004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이 하신 거죠. 열린우리당이 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 하고 싶다고 해서 탄핵소추 받고 선거법 위반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 박근혜 대통령은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께 심판해 주셔야 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이런 과거의 기억이 있습니다. 선관위에 대해서. 다음 거 넘겨주세요. 이 사진 아시죠? 버스에 올라가서 이게 직접 시민이 촬영한 사진으로 고발된 사건이었는데 선거운동 공직선거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정기 여객 자동차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분명히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결정을 했죠? 선관위가? 어떤 결정하셨습니까? 지금 지적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다음 넘겨주세요. 선관위에서 온 자료에 의하면 서명 경고로 조치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이건 분명히 서명 경고로 끝났는데요. 경찰들의 결정은 9월 25일입니다. 최근. 공직선거법에 위반했다고 판단돼서 송치 결정을 합니다. 왜 경찰과 선관위의 결정이 다를까요? 왜 그러냐면 분명한 선거법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서명 경고 조치를 했기 때문이에요. 이 문제가 있다고 보시지 않으십니까? 자, 다음 거 좀 보여주실래요? 이미 이러한 과거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2010년도 지하철 역사 내 명함 배포했다고 선거법 위반. 2016년도 국회의원 선거에서 송아무개가 예비후보가 벌금 90만 원 받고 2016년도에는 지하철 내 역사 사무실에서 명함을 돌렸다는 이유로 벌금 150만 원에 5년간 자격정지 판단을 받았는데 다 민주당입니다. 그리고 아까 국민의힘 후보들 같은 경우는 이런 유사한 사례가 났어도 전부 서명 경고거나 거의 없는 걸로. 이게 특정 정당에만 가혹하다고 느끼는 게 그냥 기분 탓일까요? 그렇게 생각은 들지 않고요. 제가 보고받거나 작년에 본 내용에 의하면 거의 제가 이거 말고도 할 얘기가 정말 많은데요. 이미 선관위는 지난 대통령이 전국을 돌면서 선거운동을 한 것에 대해서
아무런 혐의 없음을 판단할 때부터 이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경고라도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네. 저는 제가 보기에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같은 그런 소관이 네.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은 대부분이 그 개별 의견과 이유를 공개를 해요. 근데 소관이만 회의 사실을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선관위의 밀실 행정 때문에 이런 일이 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처음에 이 질문을 시작할 때 사무총장께서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동기 시절 이렇게 여쭤본 이유가 있는 거죠. 누가 사무총장이 되면 선관위가 우리에게 유리할지 저쪽에게 유리할지를 판단할 거란 말이죠. 근데 그것을 객관적이라고 증명을 하려면 객관적인 방법을 동원해야 합니다. 지금 선관위는 어떤 판단이 나오는 자,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에 대해서 이렇게 회의록으로 공개하시겠습니까? 일단 전제로 아까 의원님께서 예를 들은 지방자치단체장 그 활동과 관련해서는요. 대통령과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서 86조 2항에 의하면 그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서 지금 공직선거법 그 규정이 보다 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엄하게 규정되어 있다는 점 때문에 좀 달리 볼 소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네. 지금 네. 이광희 의원님 이제 그 정리해 주시고요. 네, 마지막으로 10초 내로 정리 마지막 답변해 주십시오. 네. 지금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는 최선의 노력을 지금 다하고 있고 지금 아마 그 과거의 사례를 지금 들고 예시를 드렸어요. 근데 제가 작년에 와서 보고 지금 조치 결과나 고발 수준 뭐 이런 것들을 전부 검토한 적이 있는데 여야를 막론하고 잘 지금 정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네, 서명동 좋습니다. 네, 이 정도로 하시죠. 많이 말씀드린 여론조사 관련돼서도 예. 효과적이에요. 2021년에 자, 이광희 의원님. 않으셨다고 제가 첫 질문 때 말씀드렸잖아요. 네. 지금 선관위가 공정하다고 누가 느끼겠습니까? 자, 이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존경하는 이성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산 사갑 이성건 의원입니다.